두 가지 얘기를 잠자기 전에 하고 싶었어요. 하나는 어, 이제 이렇게 자기 전에 TV를 영화 채널을 보거든요. 그러면은 옛날에 예전에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들을 보통 다시 해주죠. 근데 Sum of All Fears라는 영화 후반부를 다시 봤어요. 예전에 봤던 건데 그 영화가 나올 무렵에 봤던 느낌이랑은 사뭇 다르네요. 왜냐면 지금은 북핵 위기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Some of All Fears라는 영화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그 전에 이제 어젠가 아주 반가운 뉴스가 제 페이스북에 올라왔어요. 리스람복에 이제 황희슬 사장이랑 저랑 이렇게 술을 마신 바로 다음 날이네요. 바로 다음 날 방탄소년단의 어떤 한 단원이 바지를 리스람복 바지를 입은 거예요. 아주 편한 약간 그 몸빼바지형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게 또 기사에 나온 거예요. 방탄소년단이 리스람복 바지를 입었다고 또 기사에 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스람복 황희슬 사장한테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작가님께서 얘기한 그 대로 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카루스의 성공이라는 제 그림을 선물하면서 리스람복이 첫 번째 태양을 까지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두 번째 태양을 향해서 가야 되는 시점이 왔다. 그래서 태양을 두 개를 그렸고, 첫 번째 태양은 살짝 좀 힘든 붉은 태양인데, 두 번째 태양은 황금 태양이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리스람복 매장에 제 그림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 매장에 올 때마다 내 그림은 만져도 되니까 이 두 번째 태양을 이렇게 손으로 그냥 직접 만져라, 태양을 만져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 그림을 전달했는데, 이제 그 이틀 후에 나사에서 발사한 파커라는 태양 탐사선이 11월 3일 날, 그때 언제 전달했는지 잠깐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전달하고 뭐 하루 이틀 정도 온 것 같아요. 파커가 이제 태양 궤도에 도착했다는 뉴스가 떴고, 그리고서 며칠, 한 일주일 됐나, 한 달쯤 후에, 그러고서 지금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네요. 그때 그림을 전달하고 11월 3일, 그치, 12월 지금 4일이니까 한 달쯤 지났네요. 한 달쯤 후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리스람복 옷을 입었다고 뉴스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리스람복 그 황희슬 사장이 제가 얘기한 대로 두 번째 태양을 향해서 이제 뭔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 그래서 리스람복에 참 기쁜 일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카루스의 성공은 주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선물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는 어쨌건 저는 이카루스의 성공이라는 그림을 처음으로 그려서 리스람복에 선물을 했고, 바로 그 한복이 이제 방탄소년단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일이 바로 한 달 후에 이렇게 생겨서, 어쨌든 제 그 염원을 그림 그릴 때 제가 이제 그 어떤 그분의 성공을 향하는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 염원을 담아서.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겨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Sum of All Fears라는 영화를 지금 한번 다시 봐도 괜찮은 영화예요. 왜냐면은 이게 북핵 문제랑 연결이 돼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Sum of All Fears에서 이제 주연급으로 나온 사람이 벤 애플릭이고,
흑인 배우 중에서 딥 임팩트에서 대통령으로 나왔던 흑인 배우 있잖아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 브루스 올마이티에서 왜 하나님으로 나왔던 흑인 배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CIA의 국장으로 나오는데 그 CIA 국장으로 나온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Sum of All Fears라는 영화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많이 가진 나라가 위험한 게 아니다 그래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장 무서운 사람은 핵무기를 딱 하나 가지고 있는 단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뭔가라고 거의 이 영화가 나온 지가 10년이 됐나 15년이 됐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그 영화를 봤을 때는 그 얘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는 했죠. 왜냐면은 이제 막 핵을 가진 그 국가는 그것을 팔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것으로 이제 누군가를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테러리스트한테 그 핵이 넘어갈 위험이 있다. 그 얘기는 이제 그 영화의 줄거리가 그거 자체예요. 그러니까 핵을 조금 가진 곳에서는 그것을 테러리스트한테 팔 확률이 있다. 이제 그 영화를 이제 헐리우드 영화라는 게 원래 미국식 사고방식을 이렇게 전 세계에 퍼뜨리는 그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그 영화의 하나의 줄거리인데 근데 제가 두 번째 이제 아주 십몇 년 만에 두 번째로 Sum of All Fears라는 영화를 봤는데 뭔가 다른 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다시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뭐가 느껴지냐면 핵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그 국가가 됐든 그 단체가 됐든지 간에 이 핵무기라는 그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무게감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개교 30주년 무슨 어떤 회사가 시작한 지 몇 년, 우리 회사는 드디어 예를 들어서 40주년이 됐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중년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어떤 국가가 핵무기를 갖게 되면서부터 그것을 한 살로 칠 수가 있는 거죠. 한 살로. 그래서 핵을 가진 지 40년이 됐다 그러면 핵무기라는 것에 대해서 그 국가의 연령대가 40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정확히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50세가 됐다 그러면은 소련이 45세고 중국이 40세고 대충 핵무기를 갖게 된 순서대로 따지자면은 대략 지구상에 대량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나이가 핵무기를 가지게 된 것 자체가 제 생각으로 중국이 1960년대에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생각해봐요. 1960년생이 곧 60세네? 가만 있어봐. 그렇지 않나요? 1960년생이 곧 60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조차도 조금 있으면 환갑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더 오래됐구나. 핵무기를 가진 지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핵무기를 가진 순간 이 핵무기를 가지고 사유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지구상에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핵무기를 가진 순간 진심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 무기를 가지고서 나이를 먹는다고 쳤을 때 대략 환갑이 넘은 거예요. 핵무기를 가지기 시작한 지가 이 지구상에 대량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이. 그러니까 그 Sum of All Fears에서 굉장히 그 미국 대통령하고 그 소련 대통령이 핵무기를 발사하기 직전까지 가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그 영화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긴장감을 탁 끌어올리죠. 서로 막 발사하기 직전까지 가요. 막 30초 전까지 가요. 발사하기. 근데 중간에 이제 그 핵무기, 미국에서 이제 볼티모어 야구장에서 그러니까 그 미식 축구 경기장에서 그 테러리스트가 보낸 핵무기가 터지는데 이제 그 자판기 속에다 핵무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야구장에다 설치를 하죠.
그러니까 풋볼장에다가. 그리고 터뜨리는데 그 돈을 제공했던 게 파시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일의 히틀러 때부터 쭉 진행되어 온 그 파시스트가 이제 그 테러리스트 역할을 하죠. 그 영화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경기장에서 터지고 그것이 마치 러시아의 테러인 것처럼 꾸며요. 그래서 그 파시스트 그 약간 사이코적이니까 그 파시스트의 전략은 뭐냐면은 미국하고 소련을 싸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두 나라가 다 망가진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자기들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테러를 한 거죠.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이제 핵무기가 터진 그 암석을 분석해 보면 플루토늄 이렇게 뭐 번호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소련의 핵무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만든 핵무기가 이게 돌고 돌아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그 파시스트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밝혀내가지고 결국 미국하고 당시에는 소련이니까 소련의 핵전쟁을 막고 끝나죠. 그 영화가. 그리고 뭐 이제 미국의 그 CIA 요원하고 러시아 요원들이 그 파시스트를 다 죽이고 이제 그 영화가 끝나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 평화 문서를 쓰고서 이 지구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평화롭게 끝나요. 그 영화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그 과정은 아주 무지막지하게 무서운 그 핵전쟁의 공포로 몰아넣는 그런 긴장감이 있어요. 아무튼 영화 제목은 Sum of All Fears인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아하 그걸 느낀 거예요. 뭐냐면은 또 다른 관점을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이든 소련이든 간에 니네들은 핵무기를 막 수백 개, 수천 개씩 가지고 있으면서 수천 개 막 7, 8천 개씩 되죠.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이 몇 개 없는데 북한이 뭐 60개, 70개밖에 없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 제가. 근데 그 영화에서 제시한 건 뭐냐면은 그 영화에서 제가 두 번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핵무기를 가지게 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핵전쟁을 시뮬레이션을 하고 상상을 하면서 쌓여온 그 나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것을 한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된 것을 북한이 핵을 가진 것을 몇 살로 볼까요? 미국은 현재 70, 80세가 됐단 말이에요. 핵무기를 가진 지가. 우리 해방될 때잖아요. 1945년. 그럼 80대죠, 아무튼. 우리가 뭐 건국 70년 이렇게 하니까 45년. 아무튼 70 몇 세잖아요. 곧 80세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핵을 가진 지 70, 80세가 된 국가에서 핵을 가진 지 몇 년이 안 된 굉장히 위험한 핵을 가진 지 몇 년이 안 된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겠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니까. 아무튼 그런 관점이 있다라는 것까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그것을 여기서 더 이상 더 복잡한 논의로 가져가고 싶지는 않고 제가 두 번째 그 영화를 봤을 때 느껴지는 것은 핵을 관리한 지 너네들이 몇 년이 됐느냐라는 그 관점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위험한 장난감이 아니잖아요. 핵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건데 그것을 가지고 몇 년 동안 고민을 해봤냐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시뮬레이션을 해봤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핵을 굉장히 위험하게 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Sum of All Fears를 보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막 북폭도 계획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그 공포가 느껴지는 거죠. 그 공포가. 그래서 그 영화는 썸이라는 게 합이라는 뜻이거든요. of all fears 모든 공포의 총합이라는 뜻이에요. Sum of all fears가. 그러니까 핵무기가 모든 공포 어떤 상대방을
상대방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공포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핵무기라는 뜻이거든요. 아무튼 두 번째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미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하나의 그 시각 중에서 그 영화가 다루고 있는 것, 즉 핵을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소유한 국가가 오히려 더 안전하고 핵을 처음 갖게 된 국가가 더 위험하다라는 그 메시지가 그 영화에서 지속적으로 흐르거든요. 그런 관점이 있겠구나 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두 번째 보면서. 이상입니다.